3월 24일부터 3일간 일본을 공식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한일 새 설린 시대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 정상외교는 그동안 한일 양국 간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과거사에 대한 사조를 매듭짓고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향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추진도를 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한일 두 나라는 불편했던 과거사의 촉수에서 벗어나 새로운 우호 중진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2000년대 동북아시아 시대의 주역으로 공동 번영을 구축해 나갈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중 가이우 일본 총리와 두 차례에 걸쳐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정세 전반, 그리고 제1한국인 법적 지위 문제 등 양국 간에 대두된 문제와 공동 관심사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대통령의 방일 첫날 저녁, 아끼히도 일본 왕은 만찬사에서 일본에 의해 초래된 과거 불행했던 시기에 한국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며 본인은 뼈저리게 뉘우치는 마음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답사에서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물결 위에 우리 두 나라는 이제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빈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은 국대위원설에서 이제 두 나라 관계는 각 분야에서 모든 국민이 교류 협력하는 시대로 이행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이제부터 한일 양국은 동북아시아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1988년 유엔 총회에서 동북아 평화협의회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협력체의 실현에는 북한의 태도 변화 등 정치적인 여건의 성숙이 시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나라, 가능한 분야로부터 공동 이익을 실현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70만 제1한국인이 일본에서 불편 없이 살게 될 때 양국 국민은 한일 우호를 가슴으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일본 국회의원들은 16차례에 걸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 그들의 관심과 호응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NHK 방송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 방송한 것은 일본 역사상 외국 원수의 연설로는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비로에 오사카 국제공항에 잠시 내려 35만 간소지방 제1교포들을 대표해서 참석한 120여 명의 교포들을 위해 사과를 베풀고 용기를 잃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달라면서 격려했습니다. 세계 지도자 초청 대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새시대의 도전,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해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 토론회에는 지스카르 데생 전 프랑스 대통령, 후쿠다 다케오 전 일본 수상, 헬무트 슈미트 전 서독 총리, 그리고 신현학 우리나라 전 국무총리 등이 참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세계 각국 전직 수반협의회 제8차 총회도 이번에 함께 열렸습니다. 이들 전직 국가 정상급 지도자들은 21세기를 맞이하는 10년간의 전망에서 세계 인구와 환경 문제, 국가 간의 빈부의 갈등 등을 시급한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탄호를 하루 앞둔 5월 27일 한강 광나루에서는 통일민속 탄호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축제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부가 마련한 민속잔치의 하나입니다. 30명가량의 선수들이 각각의 기술을 집단으로 보여준 씨름 매스게임과 팔도 그네 8개와 90개의 그네 틀을 설치해 함께 뛰는 그네 뛰기 매스게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사들이 일제히 시위를 당기면서 연화 불꽃을 피기는 풀쏘기는 통일의 영혼을 담은 민속이었습니다. 근대적인 껌이 인류에게 첫선을 보인 지 120여 년,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대량 생산을 시작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4천만 국민이 이틀에 하나꼴로 껌을 씹는 등 일상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기호품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문제입니다. 껌을 포장했던 은박지를 버리지 말고 씹은 후 여기에 싸서 버리는 습관.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은 생활화되도록 해야겠습니다.